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도시를 자랑하는 경기도 포천의 백영현 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 또 KBS 시청자 여러분 또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네. 포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더 큰 포천, 네. 더 큰 행복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야, 더 큰 포천, 더 네, 큰 네. 행복. 예.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네. 사실 그 경기도 포천 하면은 개인적으로 이동갈비랑 그 한탄강,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펼쳐진 그림 같은 풍경들 이런 것들 굉장히 생각이 되는데 오랜만에 또 저희 방송에 또 출연해 네. 주셨으니까 우리 시장님이 시청자분들에게 포천 한번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대한민국에서 포천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부분의 말씀들이 이동갈비. 예. 이동갈비가 참 유명하고 또 특히 이동 막걸리. 네. 이 물이 좋아서 이렇게 뭐 농산물도 좋고 그래서 갈비와 막걸리가 유명한데 예. 또 그런 먹거리가 있는 반면에 우리도 유네스코에서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된 그 명소가 두 군데나 있어요. 네. 한탄강이랑 네. 또 저 수목원, 국립수목원 네. 이렇게 명소가 있고 또 특히 포천은 물과 또 산이 아름답고 공기도 좋고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렇죠. 특히 요즘에는 이제 사과 또 포도 이런 농산물도 아주 유명하고 인삼도 있고 인삼 그쵸? 그렇죠. 인삼도 인삼이 대부분 38선 인근에서 나오는 게 효능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천이 38선을 경계에 두고 있어서 인삼도 많이 재배되고 있죠. 네. 그렇군요. 네. 야, 그것도 뭔가 아까 말씀하신 국립수목원이 그 대한민국의 그 허파라는 그렇습니다. 느낌, 그렇습니다. 상징적이니까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또 올해 들어 그 포천과 관련된 뉴스를 보니까 네네. 저희가 또 재난안전 119 아니겠습니까? 네네. 안타깝게도 그 전투기 오폭 사고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너무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네. 사실 있을 수도 없고 네. 있어서도 안 될 일인데 지난 3월 6일 날 10시 4분에 공군 전투기 오폭 사건이 있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그 뉴스 영상 두 편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보시고 다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네네. 민가와 성당 사이를 지나가는 트럭. 흰색 물체가 빠른 속도로 날아오더니 엄청난 화염과 연기가 솟구칩니다. 폭발 충격에 트럭도 순식간에 길 밖으로 밀려납니다. 경기 포천시 노곡리의 한 마을에 공군 전투기에 폭탄이 떨어진 건 오늘 오전 10시 4분쯤. 사고 당시 인근에서 공군과 육군이 합동으로 화력 실사격 훈련을 하던 중이었는데 공군 전투기에서 공대지 폭탄 8발이 마을에 떨어진 겁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외국인 노동자와 군인, 마을 주민 등 1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폭탄 낙하 지점 인근의 주택 5채와 성당 건물, 비닐하우스 화물차도 파손됐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인해 주택의 지붕이 내려앉고 유리창이 깨지면서 이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 직후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불발탄 해체 작업이 진행됐지만 군의 확인 결과 불발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통제와 주택 파손 등으로 이재민 1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군 당국은 피해 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온하던 포천의 한 주택가, 하늘 위로 무언가 날아가는 듯한 굉음이 들리고 점점 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다 폭탄이 떨어지면서 화면이 잠시 끊기는데 이어진 영상에서 놀란 주민들이 소리칩니다. 집안 또 다른 CCTV 영상에도 순간의 폭발음이 짧게 담겼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곳 바로 앞에 있던 집. 폭발의 충격으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방마다 천장으로부터 구조물과 전등, 에어컨 덮개가 떨어지거나 부서졌고 외부와 이어진 통창도 깨져 유리 파편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파편 막 튀기고 불이 나가고 건물이 좀 흔들거리더라고요. 저희 집이 나와서 보니까 하늘이 그냥 시커먼 게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하늘 위쪽으로 쫙 올라가더라고요. 또 다른 집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주방에 선반이 열리면서 그릇들이 떨어져 나와 살림을 덮쳤고 창문은 아예 창틀에서 빠졌습니다. 주민들은 충격이 4에서 5km 떨어진 곳에서도 느껴질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평소에도 뭐 이제 사격 훈련이라든가 포 훈련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밖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고도 막 있었거든요. 저 멀리 보니까 보석구름처럼 이렇게 연기가 막 피어오르더라고요. 폭탄이 떨어져 직접 피해를 입은 민가는 최소 40가구, 반경 2km 안에 390여 가구가 밀집해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아, 네. 지금 이렇게 뉴스 영상으로 네, 다시 네. 봤는데도 굉장히 깜짝 놀라고 충격이 대단할 것 같은데 이 집 포천 노곡리 주민들은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정말 저렇게 폭탄 8발이 민가를 향해서 이제 투하가 되면 폭발이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저런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저런 상태에서 정말 천만다행 사망 사고가 없었다는 게 천만다행인데 천만다행. 우리 군인들도 22명, 또 네. 민간 우리 주민들도 44명에서 66명의 이제 인명 피해가 있었고 네. 또 건축물이 202동 네. 차량 이 인근에 있는 차량도 네. 16대나 이제 파손된 정말 전쟁터였죠. 그러니까요. 이런 곳에서 정말 제가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망 사고가 없어서 그래도 우리 큰 부담 좀 덜어가면서 수습을 할 수 있었죠. 네, 뭐 사망 사고가 없었다는 네. 건 천만다행 네, 이야기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그 복구 완전히 되진 않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정부에서 어떤 예. 수습하고 피해 복구하고 또 배상하고 이런 절차가 행정 절차가 상당히 늦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재난관리 상황을 운영해봤던 그런 예. 실무 경험이 있어서 정말 포천시에서 선제적으로 또 특히 이런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것을 이제 강력히 저희가 요청을 해서 네. 선례가 없던 건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어요. 아, 그리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인 김영태 의원이 예. 또 특별법을 발의를 해서 이게 또 임시방편적으로 이때 보상하고 또 지나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예. 이 영구적으로 이런 근원적으로 이런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하면서 또 특히 포천에는 정말 75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제 희생해오고 있는 지역인데 그렇죠. 사격장이 뭐 영평 사격장 미군이 전용으로 하는 사격장하고 이 사고가 발생한 인근에 있는 승진 사격장 아시아 최대 사격장이거든요. 이런 것 세 개에서만 합쳐도 여의도 면적의 17배나 되는 면적을 우리는 우리 국방 또 네. 한미 동맹을 위해서 그런 사격장 공간을 내어주고 희생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는 정부에서 정말 그 사격장 세 개를 다 펼쳐놓고 안전에 대한 문제, 위험 요소를 지고 계속 사격을 시키고 시민들을 불안하게 할 것이냐. 네. 그래서 제가 강력히 요청을 드리는 것은 네네. 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사격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선택을 해서 인근의 위험 요소 주민들 이주시키고 아주 편안하게 연습해라.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잠시 보상하고 넘어가고 또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한 이번에 정부에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강력히 정부에 요청을 드립니다. 그럼 그 폐쇄된 나머지 사격장 부지에는 뭔가 그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도 있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있었던 인근의 승진 사격장이라는 곳은 예. 산종호수에 아주 가지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산종호수. 그래서, 네. 이런 곳을 예. 약 한 500만 평 이상 되는 그런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 정말 관광 특화단지를 만들어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여기 포천이 앞으로 고속도로 개통되면서 예. 인천공항에서도 1시간대에 오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네. 이런 곳에 관광단지를 조성을 해서 외국의 관광객들 많이 또 이렇게 유입해서 네. 유입할 수 있게 해서 국가 경제 또 국가의 어떤 성장 동력도 저는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하고 또 한계서 같은 경우에는 왜 국가 방위산업, 예.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지역에 방위산업을 만들어서 첨단 어떤 그런 시설을 생산해내는 생산 기지를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부분의 그런 생산 시설은 한반도 저 남쪽 끝에 가서 희생은 우리 포천에서 하고 그 과실은 저 이남 지역에서 취하고 이런 게 불공평화되는 거죠. 그래서 예. 저희가 앞으로도 75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할 테니 예. 그런 것에 상응하는 시설을 우리 이런 지역에 좀 배려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희생과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그런 부분에
요청을 드리는 거죠. 예, 우리 시장님 발빠르게 좀 조치를 하시고 네.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보니까 복구 차원이 굉장히 복구가 좀 늦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국가가 피해 원인을 제공하는 거니까 좀 더 책임 있게 또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지자체 차원에서는 주민들에게 어떤 좀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까? 뭔가 굉장히 불안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예, 절차가 늦어지는 것은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선제적으로 예. 우리 포천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유리창 파손되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민이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그 이주민 그 센터 이런 데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렇게 경미하게 파손된 지역들에 대해서는 먼저 보수를 완료해서 네. 자기 집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조치해줬고 예. 또 생활이 우리 포천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이동이라는 지역은 캠핑이라든가 관광객들의 관광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지역인데 네. 막막하잖아요. 아니, 예약된 그러면 것도 다 취소했어요. 거기에 그 놀러 안 오실 것 같아요. 그 예약도 막 취소가 그렇죠. 있었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시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을 해서 이동면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거든요. 예. 그 당해 마을 노곡 1, 2, 3리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 원씩 또 여타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생계비 지원을 해서 당장의 생활이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 먼저 선제 조치를 했죠. 네. 그리고 약간 좀 그 트라우마들도 주민들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아 그렇습니다. 네. 그게 그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어마어마한 그 뭐 폭음에 그 한번 보셨잖아요. 네. 이분들이 그 당시의 충격보다는 그 이어지는 그 트라우마 이런 심리 치료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도 어르신들이 병원 다니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인근에는 노곡 초등학교가 있어서 초등학교 학생들 40명도 그런 그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차의과학대학교 여기에 전문 교수진들이 특별 그 심리 치료도 해주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포천시에서도 1대1 매칭을 해서 그런 분들 그 심리 치료 좀 겸해주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으시도록 심리적 맞습니다. 치료까지 또 상담까지 계속 또 포천시에서 해주시고 계신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이게 현재 그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인구 소멸을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인구 문제가 거의 사실 뭐 재난 수준에 가깝다고 그렇습니다.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포천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기회발전특구, 또 교육발전특구, 관광특구 이렇게 해서 3대 특구 지정을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준비 상황은 어떻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님?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포천시도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취임과 동시에 우리 조직도 인구 성장국을 만들었습니다. 인구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좀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인구 성장국. 인구 네. 성장국을 만들고 거기에 교육 또 관광 이런 부서를 배치를 해서 우리 인구 이렇게 많이 유입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3대 특구를 저희가 이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떠난다는 시민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부로부터 공모하는 교육발전 특구 이게 이제 다행히 작년 7월 30일 날 선정이 돼서 현재 3년 차로 국비 70억 원을 지원받아서 우리 포천만의 어떤 특화된 교육 지원을 통해서 인구를 뭐 유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지원을 네. 하고 있고 네. 또 특히 우리 포천에는 약 8,100개의 중소기업이 조업을 하고 있으면서 많이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데 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저희는 이제 드론을 앵커 산업으로 잡았거든요. 네. 드론을 앵커 산업으로 한 그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을 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드론은 아마 4차 산업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라고 판단하고 기회발전 특구 첨단 산업과 복합 단지가 이루어지는 기회발전 특구 선정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또 특히 포천은 한탄강 세계 유네스코의 지질공원으로 등재된 한탄강 주변에 아주 많은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이런 관광 자원을 또 체계적으로 좀 지정을 해서 또 어떤 국토비 지원을 받고 조성을 해서 네. 수도권 제1의 국민들의 쉼터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평화경제 특구를 지정받기 있는데 평화경제 특구 중에서 네.
관광특구, 관광특구. 관광특구를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교육발전특구, 네. 또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회발전특구, 그리고 수도권 제1의 또 세계 제1의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한탄강 주변에 관광특구 네. 이렇게 세 개 특구 지정을 받아서 사실 인구가 뭐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만 우린 이런 특구 사업을 통해서 떠나지 않는 포천 네. 그리고 인근에서 청년들이 포천에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이런 네.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그 말씀하신 있습니다. 것처럼 약간 뭔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지금 뭔가 그렇습니다. 거듭나기 그렇습니다. 위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고등학생들과 그 간담회도 직접 하시고 네, 예. 많은 또 반응들이 있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제 이렇게 행사장에 만나 그러면은 아이들하고 장난을 많이 쳐요. 네. 그게 어떤 이제 거리감 좁히면서 아이들의 어떤 바램을 네. 저희가 이제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데 네. 오늘도 또 뭐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간담회가 준비가 돼 있어서 제가 또 이 끝나면 얼른 내려가서 그러십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예. 네. 굉장히 또 바쁘신 와중에도 네, 이렇게 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예. 말씀드리겠고요. 이 보니까 시장님이 언론 인터뷰하신 걸 보면 이 3대 특구 중에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회발전 특구 지정이 안 되더라도 플랜 B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플랜 B는 무엇입니까? 예. 사실 기회발전 특구라는 정책은 네. 지방의 분권과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을 위해서 만들어낸 정책입니다만 다행인 것은 우리 수도권 내에서는 접경 지역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게 우리 그 포천이 접경 지역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지방에는 뭐 부산, 대전, 광역, 저 울산 이런 대도시권에도 48개소나 지정이 돼 있어요. 그렇군요. 다만 수도권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역차별 받으면서 수도권에 지금 한 군데도 신청을 안 받고 지정도 안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지방의 어떤 견제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희는 플랜 B를 가지고 준비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드론을 앵커 산업으로는 첨단 산업단지 지정해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예.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국가를 위해서도 포천을 위해서도 그렇게 준비해가면서 기회발전 특구가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우리는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서 건설이 되더라도 거기에 입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게 감면되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거의 기회발전 특구에 준해서 우리가 못지않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예. 이런 것으로 이제 플랜 B 가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네. 지금 경기도로부터 거기에 공업 물량도 배정을 받아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드론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 기회발전 특구의 주력 산업을 드론으로 잡은 겁니다. 네. 드론은 막연하게 이제 앞으로의 드론이 뭐 실생활에도 또 교통에도 또 어떤 산업에도 드론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보니까 군사 작전에도 굉장히 그런 걸 그래서 네. 우리는 그런 어떤 산업에 예견되는 그런 미래의 산업으로 커갈 수도 있는 거를 저희가 판단을 했고 네. 특히 포천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격장이 세 군데나 있어요. 그렇죠. 네. 드론을 만드는 거는 이제 드론이 전쟁에서 어떤 게임 체인저라고 불릴 정도로 전장이 많이 쓰여지는 건데 이게 생산되더라도 테스트를 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포천은 우리 아까 그 세 개소의 사격장을 테스트 베드로 해서 생산한 드론을 여기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험을 거쳐서 이게 표준화 만들고 인증을 받아서 대량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게 포천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사격장을 제공하면서 희생만 당해왔다 이렇게 푸념의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이것을 역발상을 통해서 이곳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면서 드론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저희가. 예. 그래서 오히려 타 자치단체보다 그런 면에서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포천이 드론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엿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또 합리적 이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 포천이 사실 어떻게 느끼면 뭔가 가깝고도 멀게 느껴졌던 이유가 바로 그 교통 여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부분이 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포천은 고속도로 1m도 없고 철도 1m도 없던 지역이에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예. 다행히 그 고속도로는 2017년도에 개통이 돼서 뭐 수도권 제2고속도로도
서쪽으로는 지금 파주까지 개통이 돼 있고 예. 동쪽으로는 화도까지 개통이 돼 있어서 다양한 그 교통 뭐 이렇게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 또 포천 세종 고속도로도 안성까지 개통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수원 가는 것도 1시간대면 가고 이렇게 고속도로 시대에는 열렸는데 네. 아직까지 철도가 이제 포천에는 없던 거죠. 근데 네. 다행히 이번 3월 달에 철도 이제 착공이 됐어요. 옥정에서 포천간 운행하는 철도 7호선 전철 사업이 착공이 돼서 네. 아마 이게 2030년도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건설이 되는 건데 네. 2030년도에 개통이 돼서 이제 드디어 철도의 시대가 열리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우리 포천에서 옥정까지 왕복하는 셔틀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민들의 말씀은 이게 반쪽짜리 철도 아니냐 네. 이런 프레임의 말씀들 많이 하셔서 저희가 경기도랑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이 사업이 이 철도가 더 어떤 기능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옥정에서부터 덕정역까지 3.9km를 연장하는 사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덕정역에서 GTX C노선을 환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포천에서 덕정역까지 가서 덕정역에서 GTX C노선이나 전철 1호선을 환승을 해서 뭐 수원도 가고 서울 강남 삼성역까지 가는데도 29분밖에 안 걸리는 거거든요. 29분밖에 안 걸립니까? 그렇습니다. 강남역까지.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을 해서 경기도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돼서 현재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을 해서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예. 특히 GTX가 닿지 않는 도시는 수도권에서 어떤 좀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판단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GTX G노선을 포천에서 출발해서 건국대학교 또 강남 노년을 거쳐서 사당을 지나서 이제 광명 KTX역이 정차하는 곳을 통해서 인천 숭이역까지 네. 84km의 GTX G노선 건설을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그게 좀 된다고 하면 네. 그게 아마 이번 정부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저희가 지금 많이 집 기대해도 근처 사당 쪽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그 이동 갈비를 좀 맘 편하게 부담 없이 네. 편하게 좀 먹으러 포천 갈 수 있겠네요.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네, 아까 네. 앞서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포천이 그 수도권 최고의 힐링 관광지인데 이런 이동권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네. 쉽지 않았는데 좀 조만간 풀리겠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네. 관광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장마철 아닙니까? 지금 또 네, 네. 시기 자체적으로. 네, 맞습니다. 포천에는 보면 산도 많고 강도 있어가지고 홍수와 산사태 위험에 사실 철저한 대비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건 어떻게 좀 대처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우리 포천은 67% 정도가 이제 산악으로 형성돼 있는 지역인데 또 이 지역의 백운계곡이나 산정수 이런 것처럼 천혜의 그 관광 자원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좋죠. 이런 네. 곳에 많은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찾아서 즐기기도 하고 쉬시기도 하는데 이런 곳이 또 이렇게 계곡이고 협곡이다 보니까 상당히 빠른 시간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이 불어나는 갑자기 불어나죠. 네. 그런 우리 지형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런 곳에도 거의 이제 CCTV나 방송 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를 해서 미리 예고를 합니다. 이제 집중호우가 예보되는 기상 예보가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이렇게 예보를 해주고 또 네. 특히 포천 천변에는 천변 고수부지에 5일장이 열리면서 하루에 뭐 어마어마한 분들이 그 장이 설 때는 찾고 있거든요. 예. 이럴 때도 그 어떤 예보를 미리 알려주는 그런 방송 시스템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천으로 진입하는 그런 구간마다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집중호우가 예고됐을 때는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원격 장치를 통해서 그런 시설들도 많이 설치를 해서 우리 그 집중호우 시에는 미리 예보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산사태 대비 훈련도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저희 드네요. 이제 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그 산사태 대비 훈련 또 그 이주민 발생하기 전에
또 이제 예방하는 훈련 이런 것들도 아주 집중적으로 네.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바쁩니다. 듭니다. 예. 네, 예, 그만큼 또 주민분들도 또 네. 든든하게 안전하게 또 생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주민분들이 뭔가 밀집해서 사는 곳과 달리 이 포천시는 좀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많은 데다 도심에서 먼 곳에서 산재에 좀 거주하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재난시 대피 장소 운영이나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우리 그 재난 대피 그런 목적에 따라서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도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산사태 대피 시설이라든가 또 화학 사고 같은 거 이런 게 발생했을 때의 대피 시설 그리고 또 특히 민방위 대피 시설 이런 것들 통해서 저희 전체의 한 86개소 정도의 대피소를 미리 만들어서 230개소 정도의 네. 대피소를 미리 만들어서 이제 사전에 연습도 훈련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또 유사시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그런 사업들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 포천시는 현재 보니까 현재 그 8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이곳에 근로자가 5만 명, 특히 외국인 근로자 수도 2만 명에 이른다고 들었는데요. 산업 현장이 많을수록 산업 안전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사소통에 제약이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재난 안전, 뭐 산업 안전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포천시에는 지금 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천여 개의 이제 중소기업이 조업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곳에서 일하는 우리 외국인 이주민들이 약 2만 명이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2만 명이나 될 정도로 이렇게 그분들 아니면 이거 회사가 운영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분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외국인 주민 지원 팀 전담 팀을 만들어서 그 지원 센터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분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예. 사실 그 언어도 또 이렇게 좀 불편한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특히 이 재난 특히 저 현장별로 그 어떤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예. 사실 언어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소통이 불편함이 안 될 수 많은데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저 한국 교육도 시키고 있고 예. 저희가 일정 이제 외국인 주민센터에서 와서 교육도 하지만 기업체를 방문해서 방문 한국 교육 시키고 또 어떤 문화와의 차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죠. 네, 그렇군요. 굉장히 네. 또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기도 포천 또 연천 철원에 걸쳐 흐르는 한탄강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등재된 세계적인 명소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런 명소는 그 폭우나 홍수 같은 재해로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히 좀 뭔가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한탄강은 사실 이제 특이역에 중부 이렇게 내륙 지역에는 그렇게 발달된 곳이 없는데 그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침식 작용을 거쳐서 이렇게 아주 협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런 지역에 이제 주상절리가 발달한 곳이라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급경사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폭우가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물이 불어나는 겁나무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예방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기상 예보를 정확히 듣고 판단을 해서 미리미리 예보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서 예. 그런 갑자기 불어나는 물에 또 이렇게 희생되는 시민들 국민들이 없도록 그런 예보 사항에 예방 조치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인명 피해가 재산 피해 안 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네네. 네, 특히 포천시는 드론을 활용해서 봄철 산불 같은 재난에 많이 대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름철인 지금은 드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특히 그 물류 배송 서비스나 그 군수물자 수송에도 많은 활용하는 사업을 많이 추진해 오셨는데 그 현재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 포천시의 드론 작전 사령부가 이제 창설이 됐거든요. 예. 이런 드론 작전 사령부하고 협업도 많이 해가고 있고 또 특히 우리 포천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연속해서 이제 지정을 받고 있어요. 5개소의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드론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 택배하는 것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실증 사업을 예. 지금 2년 연속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제 실증 사업으로 이제 공모에 인증이 돼서 예.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특히 포천은 67% 정도가 산악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산불을 미리 예찰하는 활동을 또 드론을 통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것이 어떤 어떤 예찰 활동도 하지만 발생한 다음에 잔불을 제거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예.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 하고 또 특히 계곡 같은 데에 그 어떤 기상 상황 갑작스러운 기상 상황으로 폭우가 예견되고 될 때 이런 예. 것 이제 드론을 통해서 방송하는 시스템까지 이런 거를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그 중에서도 드론을 통해서 택배하는 사업 네. 이런 것들은 산악이 많은 우리 포천시라든가 여타 지역도 이제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곳에 이제 비상 구급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실증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 특히 군부대에 뭐 산악 지역에 이제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 군수품들 이렇게 수송하는 거 이것도 식량이나 이런 군부대하고 같이 협업으로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렇습니다. 진행될 것 같은 생각이. 앞으로 이제 드론은 포천이 그래서 네. 드론을 생산도 하지만 네. 테스트하면서 생산도 하지만 이것을 활용하는 것도 우리 포천시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드론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네. 그런 의지 가지고 지금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죠. 뭐 국립수목원뿐만 아니라 이제 드론하면 포천 하게 딱 떠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이제 화재 같은 것도 예. 이제 헬기가 뜨면서 인명사고도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헬기가 떨어지기도 예, 하고 이런 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너무 안타깝죠. 예, 예. 근데 이런 이제 드론을 활용을 해서 용량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걸 이제 더 개발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용량을 좀 키워나가면서 그런 드론의 역할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불에서도 그런 잔불 처리하는 것도 또 드론이 그렇습니다.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또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작년에 그 남쪽 지역에 화재가 많이 발생했을 예, 예. 때 그 잔불 정리 때문에 또 나는 거 다 그렇죠. 이렇게 소화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면 또 잔불이 맞습니다. 살아나서 번직을 네.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지역에는 무인 드론을 올려서 잔불 정리하는 사업은 아주 효과가 있을 거라고 네, 판단합니다. 포천하면 드론이 떠올 수 있을 그렇습니다. 정도로 앞으로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드론 네. 축제도 네. 9월 12일 날 드론 축제도 합니다. 전국에 계신 6천 대가 예. 군집 드론 떠오르는 그런 공연. 야, 장관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탄강 그 협곡을 그 나르는 레이싱 대회. 아까 잠깐 그 영상에도 보니까 네, 예, 네, 협곡을 막 그래. 지나가는 게 다 드론으로 찍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동감이 굉장히 넘치더라고요. 예. 그때 오셨으면 우리 저 앵커님도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초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장님 취임하신 지 이제 어느덧 벌써 시간이 3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취임 이후 포천의 가장 큰 변화 무엇으로 뽑으시는지? 예, 제가 사실 그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게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천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도시계획에서 탄생한 도시가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네.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들어와서 쉬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몇 바퀴 동네 돌다가 주차 때문에 또 싸움이 일어나고 불편합니다. 아주 불편한 상황이 예, 많죠. 그래서 예. 저는 소소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생활 속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준다는 정책을 제1호 정책으로 펼치고 있고 그런 것을 실천해 가면서 지금 시내 곳곳에 공영 주차장도 설치하지만 조그만 자투리 땅을 활용을 해서 예. 그런 삼지 주차장이라고 명명을 해서 아주 여러 곳에 그런 시설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3년 동안 제가 이제 보람 있는 사업은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우리 교육발전 특구 사업이 교육 때문에 자녀들 손잡고 타 지역으로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교육 발전을 통해서 나가시는 분들 안 나가시게 정착시키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은 인근에서도 교육 때문에 포천은 오히려 오겠다. 유입할 수 있는. 그럴 정책을 펼치면서 교육 발전 특구 선정이 돼서 지금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해 가고 있고 네. 또 특히
70여 년을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저희가 그 육군단 부지로 이렇게 제공했던 시내가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 육군단 주둔했던 지역 예. 때문에 이런 것을 정부로부터 저희 포천시로 이제 반환받는 것이 결정이 돼서 기부대 양여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군 시설을 5군단 지역에 만들어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제 좀 성과가 나는 부분이 그래도 3년 동안 일하면서 보람으로 느끼는 네. 그런 일들. 아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또 해주셔야 할 일들 네, 잘 그렇습니다. 해주시길 네, 네. 믿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역 행사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에는 한탄강 주변 공연에 지난해 처음으로 한탄강 가든 페스타를 열어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올해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 행사할 때는 특히 그 안전사고 요거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을꽃 축제를 하면서 그 대한민국에서 이제 Y형 출렁다리, Y형 형식의 출렁다리가 건설이 됐는데 예. 이게 한 410m 되니까 최장 Y형 출렁다리가 이렇게 조성이 돼서 예. 그 개통식을 했는데 그 8주 동안에 약 30만 명의 유료 관광객들이 오셨었어요. 30만 명.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시에 이제 특히 주말에 많이 이렇게 이곳을 찾는 인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이 한 일시에 몰렸을 때의 어떤 안전사고 발생이 맞아요. 예상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아주 뭐 예행 연습까지 거치면서 또 유관기관들, 경찰서, 또 소방서, 또 우리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들 이런 단체들하고 뭐 사전에 아주 그 연습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해서 예. 그때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네. 아마 올해는 저희가 봄 가든 페스타 하면서 그때 한 5주 동안에 올해도 한 20만 명 이제 오셨다가 가셨고 특히 올해 가을에 9월 달부터 10월까지 펼쳐지는 가을 가든 페스타에는 예. 세계 드론 축전까지 지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 특히 KBS 전국 노래자랑도 거기서 이제 저희가 예정돼 있기 준비 때문에 많이 하셨네요, 우리 시장님. 네. 야. 그래 이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일시에 모였을 때에 안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는 이만큼도 놓치지 않고 사전에 네. 어떤 그 훈련을 통해서 또 준비를 통해서 안전사고 없는 포천 네. 또 편안히 쉬었다 가시는 축제 이런 것들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 가든 페스타 이거 완전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대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그 경제적 효과도 누리시길 네네. 기원하겠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그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중에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랑방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 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제 농촌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정말 고독하게 사시죠. 네. 거기다가 어떤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일들도 벌어지고 그러는데 예. 그런 곳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AI 사랑방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포천의 최북단에 있는 관인면에 시범적으로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오. 그리고 이런 어떤 운동 기구를 통해서 네. AI가 이제 장착된 약간 인공지능이 장착된 디지털 기술들을 같이 그런 것이 접목해서 그렇습니다. 예. 아주 뭐 어르신들이 이제 그 즐기면서 여기를 나오고 싶어 하면서 새벽부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확실히 그 포천이 그 첨단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예. 초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는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령 친화 도시로 인증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천해 가는데 이런 관인면 지역은 근 인구의 절반 47%가 고령 노인 어르신들이세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아마 이게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포천시의 합니다. 또 우리 시장님이 또 네, 어르신 복지 네. 사각지대 해소에 또 크게 기여를 해주시는 걸로 그렇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한 모든 분들이요 모두 도전하는 그 30초 안전 챌린지 시간입니다. 이게 한탄강과 같은 자연을 만끽하면서 포천을 여행할 때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그 핵심 정보를 우리 시장님께서 30초 안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네. 얘기해 주세요.
시작. 예,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의 아름다운 산과 강에 관광이나 여행을 오시면 아무래도 기분이 들뜨게 되실 텐데 이럴 때 자칫 부주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된 여행이 끝까지 즐겁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안전수칙을 지켜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은 관리하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때 더욱 튼튼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경현 포천시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